오늘 핀트 숙제는 별로 없었죠. 한 장밖에 없었는데 군사공문 들으면서 뭘 들으면서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스토리냐면 뭐에 대한 스토리냐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벌당한 약속을 깬 것으로 인해 처벌당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는 선택했다. 데디아를 선택했는데 절대 깨지 않을 것이라고 나의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비커스 이런 거 들어가겠죠? 약속을 깨므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아니지. 약속을 깨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짐했다. 렛고 아웃, 렛고 오프 하면 뭐 떼다 그런 느낌입니다. 관여하지 않다. 떼면서 어떠한 것의 끝에 떼면서 하나의 끝에 떼면서 선반의 끝 중 하나의 손을 떼면서 그 무버는 넘어뜨렸다. 그 귀중한 아이템을 넘어뜨렸다. 이거 동시 동작이죠, 그냥. 이거 손 떼면서 얘가 넘어졌다. 제거하면서 어떤 전구를 제거하면서 어떤 전구냐면 가버린 그러니까 뭐 다 써버린 전구를 제거하면서 나는 삽입했다. 그 뭐야 대체품을 삽입했다. 그 어디 쇼크 거기에다가 쇼켓에다가 이것도 동시 동작으로 해석 가능하죠. 얘를 빼면서 얘를 동시에 넣었다. 도착하면서 공항에 도착하면서 나는 달려갔다. 티켓 카운터로 달려갔고 그 다음에 줄을 섰다. 체크인하기 위해서 나의 비행을 체크인하기 위해서 뭐 애프터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공항에 도착한 후에 나는 티켓 쪽으로 뛰어갔고 그 다음에 체크인 받으려고 했다. 걸면서 코트를 걸면서 어디에 걸면서 의자의 뒤에 걸면서 그 의자의 뒤에 걸면서 그 닥터는 앉았다. 논의하기 위해 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앉아와. 이것도 동시 동작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애프터 정도. 그의 의자에 코트를 건 뒤에 닥터는 논의하기 위해 앉았다. 이런 식으로. 도전하면서 어떤 복잡한 룰에 도전하면서 오늘날에 있는 복잡한 룰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돌파구 또는 다양한 혁신 같은 것들을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if 정도가 생각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러한 현대 시대의 다양한 복잡한 규칙들에 대해서 대항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과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를 출판하면서 뭐 중에 하나 가장 칭송받는 그런 노벨들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노벨들 중 하나를 출판하면서 그 작가는 예기치 않게 은퇴했다. 그리고 남겼다. 그들의 팬들을 갖다가 기다리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복귀를.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소설을 출판하면서 가장 유명했던 소설 한 편을 출판하면서 그 작가는 은퇴했고 팬들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자, 오늘 모의고사 해설이고요. 7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A, A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는 게 원래 대다수일 것 같지만은 A 얘기를 다 하는데 그 A 중에서 하나는 뭐 단점, 얘는 장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테마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독해를 이제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지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독해를 들어가는 편이 좋죠. 그렇게 해야 되죠. 언제? 우리가 뭐였을 때? 유아였을 때,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는 조작되었다. 뭐 하기로 조작되었냐면 어디로 조작되었냐면 시그널 하기로 조작되어 있었다. 뭐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어, 오케이. 시그널을 보내기로 조정되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유아였을 때 우리는 조정되었다. 뭘로 조정되었냐면 어떤 시그널,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니까 신호에 의해서 조정되었다. 우리 몸의 신호에 의해서 조정되었는데 이게 어떤 신호냐면 이건 것 같아요. 말해주는 우리에게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을 멈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왔는데 뭘로 조정이 되냐면 어떤 신호에 의해서 조정되어 왔는데 그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지금 먹어, 지금 안 먹어. 그러니까 식단 조절에 대한 신호로 우리 몸은 조절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졌다. 어떤 인지적인 또는 본능적인 이런 거죠. 본능적인 내재적인 이런 의식을 가졌는데 어떤 의식이냐면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이 이거는 간접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뒤에 how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본능적인 인식을 가져왔는데 무슨 음식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 몸이 원하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그런 의식을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가지고 언제 먹어야 될지, 언제 먹는 걸 멈춰야 될지 그런 것들을 조절해 왔는데 그건 또 뭘 말하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로 하고 어떤 음식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뜻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또 요약을 하면 우리의 몸은 인지적으로 본능적으로 식단 조절을 해왔다. 뭐뭐 할수록 우리가 늙어갈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러한 저거죠? inner 하면은 뭐 본능적인 뭐 내재적인 이런 거니까 이러한 내부의 지혜. 그러니까 요걸 뭘 말하냐면 이 식단 조절 능력 요거를 말하는 거죠. 네. 이러한 내부의 지혜는 되었다. 어, 이뤄갔다. 그러니까 퇴화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뤄갔다, 퇴화되었다. 어디 안에서 어떠한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양의 외부 목소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수록 이 내재적인 식단 조절은 그 기능을 이뤄왔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잘할수록 그 내재적인 식단 능력, 식단 조절 능력이 힘을 잃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힘을 잃었냐면 혼란스럽게 하는 외부의 목소리들 때문에 힘을 잃었는데 그 외부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를 말하냐면 데디아를 말하는 거죠. 말해주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외부 목소리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단 조절을 방해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야,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럼 문맥적으로 완전히 맞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 이너 위즈덤이라는 말로 인해서 위에가 페어프라이징 된 게 보이기 때문에 1번은 일단 정답이 되고요. 우리는 받는다. 어떤 충돌하는 뭐 갈등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는데 우리의 부모로부터 또 우리의 동료로부터 그 다음에 과학적 이런 저거로부터 저 과학적 통계로부터 그죠? 이 메시지스 여기 앞에서 말하는 그 아우터 보이스가 페어프라이징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고요. 왜냐면 이런 외부적인 목소리는 말 그대로 내가 아니고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목소리를 뜻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뭐 갑자기 친구는 아니고 뭐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새벽 막 2시 이럴 때 갑자기 야식을 먹지. 그래서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 야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소화 기능도 안 좋아지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가족이 말하는 거죠. 야 괜찮아 맛있으니까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서 외부의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본능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메시지들 나왔으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뒤에는 읽어봐야죠. 이런 메시지는 만든다.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혼란스러운 욕망, 뭐 바람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런 맞는 거죠 이것도. 왜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부의 목소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거니까 어떤 이런 뭐 충동 같은 거, 그다음에 혐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든대요. 그 혐오 같은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메시지들은 그리고 뭘 말하는 거냐면 만들어 왔던 우리를 갖다가 할 수 없게 만들어 왔던 이거 사용동사 쓰인 거고 그냥 먹게 만들지 않았던 그리고 충분히 먹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식사량으로 남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게 남기지도 않았고 너 좀 적당히 먹어 이거고 좀만 더 먹어라 이거죠. 이걸 말해주는 것 같죠 지금. 어쨌든 만든 거고 그들은 또한 도와왔다. 우리가 보는 것을 뭘 어떤 것을 갖다가 뭘 이거는 바로 틀린 거죠.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앞에서 말한 요 디스 메시지 그러니까 아우터 보이즈일 수밖에 없죠. 대명사의 특징상. 그런데 얘네들이 도와왔대요.
이거는 뭐 역적 같은 것도 없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쭉 넘어가고, 만약에 우리가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어떤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고, 밸런스 있는 그런 음식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은 근본적이다. 대디아가 근본적이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 바꾸는 거,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거, 뭐 그리고 뭐 듣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몸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능을 따르라 이 얘기죠. 사실상 5번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이거 8번 문제인데, 일단 이 박스부터 이제 독해를 좀 하고 가야죠. 광고주들은 가끔 준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데, 어떤 정보를 주냐면, 뭐뭐한 정확성을 가진 정보를 준다. 과도한, 뭐, 이거 1번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과도한 정확성을 가진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그것은 여겨질 수 있다. 뭘로 여겨질 수 있냐면, 어떤 의도로 여겨질 수 있는데, 어떤 의도냐면, 은폐하려는, 숨기려는 의도로 보여줄 수 있다. 뭐의 부족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여줄 수 있다. 뭐의 부족이냐면, 그들의 연구로부터의 뭐의 부족. 요거로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그들의 연구로부터의 신뢰성 부족을 숨기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 부적절한 정확성은 의미한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보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보나 수치를 주는 것을 의미한대요. 어디에 대해서 더 뭐뭐에 반해서 의미하는데, 오케이. 부적절한 이런 정확성은 의미하는데, 정보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보나 수치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더 높은 그런 정도의 명확한 정확성을 가진 채로 이렇게 정보하는 것이 부적절한 정보성이래요. 부적절한 정확함. 뭐뭐보다는 알맞은, 문맥에 알맞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이에요. 부적절한 정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졌는가로 판단하는 것이다. 문맥에 일치하는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적절한 정보라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아. 내용이 완전 틀렸어. 이런 것이 부적절한 정보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부적절한 정확성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부적절한 정확성이란 훨씬 더 높은 정확성으로 공지를 하는 것을 갖다가 부적절한 정확성으로 판단을 한대요.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어서 광고주들은 종종 사용합니다. 그들의 결과를 갖다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다가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데, 어떤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말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광고주들은 주장하는데, 어떤 레벨의 정확성을 주장을 하는데, 어떤 레벨에 대한 정확성을 주장을 하는데, 의존할 만한 그런 증거에 기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이 부적절한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문맥에 일치하는가 요게 아니라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부적절한 정보를 가늠하는 지금 척도가 된다고 말을 했었고, 그것의 예로 지금 어떤 광고주가 있어요. 이 광고주들은 가끔 고객들이 설문조사에 답한 거를 제품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이런 진짜 정확한 레벨의 이런 정확성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근거가 뭐 그렇게 시덥지 않은,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은 그런 거를 오히려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뭐를 파는 회사가 어떤 워싱 파우더, 뭐 세제 같은 것을 파는 회사가 주장한다면 95.45%의 영국 어른들이 동의한다. 대니아를 동의한다고. 이 파우더 워시 요거가 더 잘 때를 빈다고. 요런 거라고 주장한다면, 그때 이러한 레벨의 정확성은
명료하게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95.45%의 영국 어른들이 동의했다는 거는 그만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니까요. 이것은 뭐말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니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모든 영국 어른들이 설문조사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표본 공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같은 것들은 기반되어 있다. 오직 샘플에 기반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아니라 샘플에 기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소리인 거죠. 이 제품 사용해 보세요. 이 제품은 영국 어른들의 95.45%가 동의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응답한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이 제품 써보세요. 이 제품은 한 90% 정도가 한 70% 정도가 찬성한 것 같아요. 영국의 모든 인구들 중에서. 이렇게라고 했을 때 얘는 표본 공간이 그냥 지네가 뽑아갖고 설문조사를 답한 사람들이고 이거는 진짜로 밖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95.45%라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쓴 거고 얘는 뭐 대략 70%, 대략 90% 이런 수치를 썼을 거고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거를 했다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막 다수가 있진 않았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정도면은 그냥 주작티가 확실하게 난다 이런 말입니다. 최소한으로 at best 하면은 기껏해야 그 회사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장해야 할 것이다. 주장하는 중일 것이다. 대니아를 주장하는 것일 건데 95% 정도의 이러한 질문받은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대니아를 그들의 파우더 워시가 다른 제품보다 때가 잘 밀린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는 것이 아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완하려고 그 해봐야 95%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해.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만약에 그 전체 인구가 해왔다면 설문조사를 당해왔다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겠죠. 사실 근데 여기서 어느 곳에 가서도 다 지금 거의 다 예시를 든 상황이기 때문에 2% 시작한다면 또 예시가 나올 게 뻔해서 여기서부터는 안 읽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역점이 있으니까 여기만 읽어주고 갑시다. 뭐 빈번히 하지만 빈번히 그 부적절한 정확성은 시도를 하는데 가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 본질, 연구의 과학적이지 않은 본질을 가리려고 저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근거는 나왔었어요. 광고주들은 가끔 제공한다.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뭘 가진 정보를 제공하냐면 모모한 정확성을 가진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 벗이 있으니까 여기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뭐뭐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겉에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사실 보면 안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익세시브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과도한 정보를 주면 왠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과도한 정보를 주는데 사실 그거는 나쁘다. 왜냐면 그거는 표본 공간으로 주작을 쳤다는 걸 숨기려는 그런 거다. 그거를 여기서 내용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그것은 시도를 하는 것이다. 가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다. 과학적이지 않은 본질에 가리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본 건강이나 뭐 제품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주작치기 위해서 그거를 가리려고 일부러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인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고 이거 의존도, 신뢰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 표본과 또 사기를 쳤어. 이런 거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신뢰성이 없다는 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구체적인 그거를 쓴다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좀 맞긴 했는데 약간 감으로 푼 게 좀 그거고 되게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박스 일단 보고 가야겠죠. 박스 일단 지시어와 대명사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있다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몇 개의 이유가 있다. 여기 그것이 나왔으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앞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고 앞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행위가 나와야 돼요. 어떤 행위나 뭐 관습이나 뭐 이런 행동에 관한 것들이 나와요. 행정에 관한 것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의 이유라고 나왔으니까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의 이유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것은 뭔가 사유가 될 만한 뭔가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공원 디자이너들은 시도했다.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러한 느낌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대요. 이러한 느낌? 이것도 지시어 중에 하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을 만들었다. 그 이유는 요거였다.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과거에 이런 것들은 이러한 느낌을 포함했는데 그 이러한 느낌을 포함한 이유는 이러한 느낌을 이 사람들이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물고 갈 수 있는 거 있죠. 여기 독해를 좀 잘해야 됩니다. 뭐뭐 함으로써, 뭐 심음으로써 큰 나무나 뭐 또 공원에 이런 큰 나무를 공원의 경계에 설치하거나 또는 지음으로써 벽 이런 뭐야 석축 뭐 석축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건설함으로써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의 어떤 요런 뭐 공간 분리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요거의 앞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와야 되냐면 어떠한 것에는 이러한 느낌이 있는데 그 이러한 느낌이 뭐 이런 분리와 이런 관련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공원은 취한다. 어떤 모양을 취하는데 요구되는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어떤 문화적인 뭐 관심사 그 당시의 문화적 관심사에 의해서 모양이 취해진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가면 됩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관심 있던 것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트렌드 있었던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공원이다. 처음으로 그 공원이 설치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음, 어떠한 무기력한, 그러니까 비활성화된 단계가 아니었다. 이거 모르니까 여기서 하이픈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 그리고 의비는 만들어졌다. 그리고 계속 더 또 만들어졌다. 재창조되었다. 뭐 함으로써 어떤 플래너들, 계획자들과 어떤 공원 유저들, 공원 사용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의도와 이런 것들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어느 시대에는 요게 트렌드고 어느 시대에는 요게 트렌드고 어느 시대에는 요게 트렌드고 이런 것들이 공원 이용자와 공원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왔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약간 해당이 안 되는 예일 수도 있는데 흥성대원군 집권 시기에는 그 왜구를 막는 것들에 대해서가 이 컨설 요거였잖아요. 되게 걱정거리 또는 뭐 관심거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공원 등에 뭐 척합이 이런 것들이 세워졌겠죠.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 그 공원의 창조의 그 순간, 그러니까 공원이 설치되는 그 순간은 특이하게도 되게 저거다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however이 앞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공연 유저들이나 뭐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공원의 이런 배경을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하지만 공원이 설치되는 순간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뭐뭐 때문에 중요한데 그들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화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 같은 것들을 뭐에 대한 이상? 자연이나 그것의 관계를 도시 사회와 빗대어 표현하는 것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지시어나 이런 대명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계속 잡고 있었던 그 느낌에 대해서만 계속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 나올 때까지 좀만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보면서 독해하자.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으로 참으로 뭐 어떤 것 어떤 뭐 구분하는 것 이런 공원을 구분하는 그런 것 뭐로부터 어떤 경계 뭐 카테고리 범주 뭐 또는 공공의 뭐 기간 공공의 뭐 공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원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다. 뭐의 표현이냐면 자연에 대한 표현이다. 어떤 자연이냐면 그 공원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묘사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자연에 대한 비교 같은 것들이다. 표현 같은 것들이다. 자연에 대한 뭐 표현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공원이 표현하고 싶은 자연들을 이제 대한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공원은 자연을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고 싶고 어떤 공원은 자연의 요런 경외감 같은 거에서 묘사를 하고 싶고 요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공원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고 어떤 공공적인 공간 공원을 포함해서 공공적인 공간은 뭐 공원도 포함하고 뭐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뭐 인도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은 전형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져왔대요. 어떤 틀이나 뭐 이런 풀이나 아니면 이런 식물 같은 것들 뭐 그들의 중심 특징으로서 그러니까 공원 시설에는 뭐 도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공원은 중심 소재로서 풀들 자연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들어갈 때 그 공원 공원의 입구, 도시 공원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가끔 상상한다. 어떤 날카로운 이런 분리를 상상하는데 날카로운 분리라고 하면 여기서 뭐냐면 확연히 구분되는 그 뜻입니다. 확연히 구분되는 이런 분리를 상상하는데 길가로부터 해. 그리고 차로부터 해. 그다음에 빌딩으로부터 해. 빌딩으로부터 해. 그런 것들을 상상한다. 그러면 이게 그 느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위에서 말했던 다른 것들과 분리되는 공간 조성의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시로, 그러니까 여기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공 조형물에는 뭐 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공원으로 들어가면서 아 여기는 도시와 별개된 하나의 자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는 그거 뭐 때문이냐면 이 공원을 만든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의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느낌을 넣는 것은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나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자연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바깥의 도시와 뭔가 구분되는 확연한 점을 가진 그런 공원의 위상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원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어떤 이런 것들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것들의 진중한 의미, 이런 것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뭐뭐뿐만 아니라 어떤 풍경, 어떤 이런 뭐야 이 건축가들의 뭐 바람, 뭐 디자인, 뭐 디자인하기 위한 미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뭐 그리고 어, 미적으로 뭔가를 암시하고 싶은 그런 디자인에 대한 이런 풍경뿐만 아니라 뭐냐면 더 긴 뭐를 역사, 뭐 서구 쪽으로 뭐 이렇게 우리 역사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아까 위에서 역사의 무대적 반영,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원이 조성된 이유는 단순 이 공원 디자이너들의 뭔가 표출하고 싶은 의도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런 것들이다. 자, 이거는 문제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장문독해 문제니까 일단 순서대로 일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일치하지 않는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대상 추론 문제 일단 요거를 읽고 가야 돼요. 밀리엄은 관소를 태워 그 빛으로 책을 읽었다. 책을 읽었다. 오케이. 아버지는 밤에 일어나서 아래층의 불빛을 보았다. 뭐 불빛을 봤나? 윌리엄은 벽난로 앞에서 자다가 아버지에게 뭐 벽난로? 빛? 얘가 뭐 불장난 같은 거 했나? 아버지는 빗자루를 들고 불장난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화나갖고 쫓아왔나? 아버지는 책 읽는 것도 싫어하나? 책 읽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또. 이런 거 읽고 지금 들어갑시다. 그리고 일단 B는 쌩까야 되고 B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윌리엄 밀러라는 새끼는 남아 있었다. 뭐뭐 한 후에도 나와 있었다. 가족들이 간 후에도 남아 있었다. 침대로 간 후에도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윌리엄은 가족들이 잔 후에도 자지 않았다. 그 대신 읽었다. 그때 읽었다. 뭐뭐 할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읽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독서한다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은 가족들이 자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밤새도록. 양초, 뭐 촛불 이런 것들은 되게 비쌌다. 하지만 있었다. 많은 양의 파인너츠? 이거는 관솔이라고 하네요. 많은 양의 관솔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캔들 같은 거는 비싸갖고 윌리엄이 밤에 불을 밝히는데 쓸 수 없었지만은 대신에 이게 있었으니까 요거를 쓸 수 있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가 해야 하는 것은 모으는 것이었다. 그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남으로부터 관소를 모으는 것이었다. 양초 비싸니까 관소를 필요하고 밤에 책을 읽으려고 이 불을 밝히려고 하려면 관소를 남으로부터 모아야 되고 그래서 윌리엄은 형성했다. 어떤 습관을 만들었는데 태우는 습관 관소를 태우고 벽난로 앞에서 관소를 태우고 그의 밤 읽기를 위해서 밤 읽기에 대한 빛을 위해서 그러니까 윌리엄은 이러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양초는 비싸고 그 다음에 관소로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벽난로 앞에서 관소를 태우고 책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즐겼대요. 그 다음에 C랑 D를 봐야 되는데 C 뭐뭐 대신에 화재 대신에 하지만 그는 봤다 그의 아들을 봤는데 여기 그가 나오자마자 틀린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대명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왜냐면 그의 아들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가 윌리엄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의 아빠는 좋아하지 않았다. 이러한 습관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거는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습관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간절을 피우고 밤새 농대 피우고 막 이런 거, 책 보는 거, 그리고 시도했다. 멈추기 위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아들의 습관을 멈추려고 시도를 했다. 그의 아빠는 느꼈다. 대디아를 느꼈는데 그의 아들의 이런 늦은 밤까지로 계속된 독서가 아마도 컷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그의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냐면 뭘 위한 에너지냐면 다음날에 일을 하기 위한 그의 에너지 그러니까 아들이 다음날에 일어나서 내 밭농사 도와줘야 되는데 밤새 책 읽으면은 힘들어하고 못 도와주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장은 필요로 했다. 매일 어떤 뭐야 엄스 뭐 이런 거 뭐 업무 이런 것들이겠죠. 많은 양의 이런 업무를 필요로 하였다. 그가 그의 아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니까 부려 먹으려고 했다. 그는 주장했다. 데디아를 주장했는데 윌리엄이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뭘 위해서? 밤에는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제? 그 휴식, 다른 휴식, 다른 가족들의 휴식이 그럴 때.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도 쉴 때 윌리엄도 똑같이 쉬기를 바랬다. 그리고 그의 아빠는 생각했다. 그 자라나는 보이가 자야 한다고 되게 적절하게 또는 뭐 충분하게 여기서는 밤에는 충분히 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해보자면 윌리엄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양초는 비싸갖고 송진 모아갖고 이런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빠는 그러한 습관을 싫어해가지고 밤에는 자기를 원했다. 아빠는 이걸 반대했다. 그 다음에 B부터 한번 가봅시다. 윌리엄의 이런 비밀스러운 삶은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앞으로 튀어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일단 문맥상으로 이거 맞는 것 같고 여기 또 그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도 요 인스테드 화재 대신에 화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윌리엄의 이런 비밀스러운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밤이 계속될수록 그는 읽었다. 가능한 그가 읽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계단으로서 그때 만들었다. 그의 길을 만들었는데 어디로 가는 아래층으로 가는 그의 계단 아래층으로 가는 그의 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고 잤다. 뭐 어떤 뭐뭐 할 때까지 그것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 때까지 하는 시간일 때까지 아침 허드렛 일을 할 시간대까지 잤다. 그러니까 얘 책 보고 계속 비밀스러운 삶을 계속 하더라. 아침까지 계속 맨날 늦잠 자고 그랬다. 하지만 하나의
한밤, 어느 날 밤,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어, 그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뭔가 일어났어요, 지금. 그의 아빠가 깨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봤다는 것이다. 그 어떤 반짝이는 아래층에서의 불빛을 봤다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집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는 이제 아빠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문제풀이는 다 나중에 할게요. 그는 왔다. 되게 굉장히 돌진하면서 왔다. 뛰어왔다. 뭐 하면서 계단으로 굉장히 뛰어왔대요. 구하기 위해서. 그의 집과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자라나는 불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들이 있었는데 아빠는 그걸 반대했고 그것을 지속하느라 걔는 낮잠을 자는데 어느 날 걔가 어떠한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날 밤 하필 깨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아래층에서 불빛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오 화재 났나 보다 하면서 가족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건 뭐야? 하지만 화재 대신에 그는 봤다. 뭘 봤냐면 그의 아들 윌리엄이 누워있는 것을, 평화롭게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벽난로 앞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뭐뭐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이냐면 그의 이웃으로부터 빌렸던 책을 읽으면서 평화롭게 누워있는 것들을 보았다. 아, 사실 해프닝이었다. 그의 아빠는 잡았다. 붓자루를 들고 쫓아갔다. 그의 아들을 쫓아갔죠. 이렇게 하면서 소리 치면서 야, 이 새끼야, 지금 자러 가지 않으면은 나 너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릴 거야. 윌리엄은 자러 갔다. 그날만큼은 자러 갔다. 그날 밤만큼은 자러 갔다. 그는 오직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는 아마도 뭐뭐 하고 싶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죠. 시도하는 거였을 것이다. 어떤 교육을 얻으려고. 어떤 교육이냐면 그가 얻을 수 없는 어떤 뭐 학교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책에서의 배움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문제를 쫙 풀자면 일단은 요거 A 다음에는 D였고 D 다음에 B였고 그 다음에 C였지. DBC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요거 중에서 가리키는 거 아까 중에 요거부터 봅시다. A C는 그는 해야 됐었다. 여기는 아빠가 등장하기도 전이니까 A는 그냥 윌리엄이라고 쳐야겠죠? 그 다음에 B 봅시다. B 어디 있냐면은 여기 그의 길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길은 윌리엄의 길, 그러니까 그 계단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윌리엄이고 그 다음에 C 보면은 글은 같다. 얘는 불 보고 달려간 거는 아빠죠. 그러니까 C가 일단 틀렸고 D 글은 뭐 하고 싶었을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얘도 그냥 윌리엄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의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윌리엄이고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얘예요. 요거 3번. 왜냐면 관소를 태워서 빛으로 책 읽은 거 맞고 아래층 불빛 보온 거 맞고 빗자루 두고 쫓아왔죠. 그 다음에 책 늦게 있는 걸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3번 일단 정답인데 왜 정답이냐면 자다가 발각된 게 아니죠. 그는 그의 아들이 평화롭게 누워있는 것을 봤는데 읽으면서 벽난로 앞에서 누워있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